사실 변 상태는 변의 형태학적으로 봤을 때 점수가 있어요. 아시나요? 점수가 1점부터 7점까지 있거든요. 사실 가장 건강한 변은 사진을 보고 눈치를 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2번, 2점이 제일 좋은 건강한 변이에요. 그 1번으로 갈수록 수분의 함량이 적은 매우 딱딱한 변이고 7번으로 갈수록 수분의 함량이 많은 7번은 특히나 아예 형태가 없는 수양성 변이죠. 저희가 이제 2번의 기준이 뭐냐면 적당히 단단하고 너무 단단하지 않으면서 변을 치우려고 지면에서 뗐을 때 지면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의 분변의 형태를 저희가 가장 건강하고 좋은 변이라고 일컫습니다. 근데 1번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단단해서 마치 이제 토끼똥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기도 하고 이럴 때는 아이들이 변을 보면서 좀 힘들어 한다거나 통증이 있을 수도 있어요. 3번 분변 같은 경우에는 보기에는 사실 색깔도 좋고 형태도 좋아 보이지만 약간은 물러서 치워졌을 때 밑에 좀 일부 물질들이 지면에 남아있는 상태. 4번부터는 수분의 함량이 점점 많아지고 5번은 이제 형태를 잃어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분변에는 점수가 존재하고 2번 점수가 제일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이제 공부를 하다가 재밌는 연구 결과를 봤거든요. 산책을 하면서 강아지 분변 162개인가를 모았어요. 이거를 수의사들한테 점수를 매기라고 했어요. 그리고 보호자들에게 점수를 매기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사진 보면 매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점수가 일치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수의사 집단에서는 이 점수가 일치할 확률이 매우 높았대요. 그런데 이제 보호자분들께서 평가하실 때는 이 일치할 확률이 50% 이하로 떨어진다라는 연구 결과를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시사하는 점은 뭐냐면 보호자님들이 병원에 오셨을 때 아이의 변 상태를 저희가 여쭤보거든요. 문진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 보호자님들이 변 상태 이상 없어요, 괜찮아요를 수의사들이 다 100% 신뢰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는 뭐 저도 그렇고 많이 이용하는 게 평상시에 변 상태는 어땠어요? 라는 것을 모니터링을 할 때 집에서 사진 몇 장을 좀 찍어서 오시도록 안내를 드려요. 사진으로 제가 평가하는 게 훨씬 더 좀 정확해서 이제 분변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최근에 뭐 호흡하는 모습이라던가 뭐 구토의 양상 혹은 이제 좀 어려우시겠지만 발작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발작 모니터를 할 때 그 발작의 양상을 보기 위해서 이제 동영상 촬영 같은 것들을 부탁드리거든요. 그런 것들을 진료 볼 때 가지고 오시면 진료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제 분변 상태도 점수가 있고 뭐 누구나 쉽게 매길 수 있을 거라고 보지만 사실 주관적인 편향이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집 아이가 1번 같은 변을 보고 있다고 하면 이거는 정상변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수분 함량이 너무 적은 변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만성적으로 수분이 조금 섭취가 부족한 경우일 수 있어요. 하루 종일 먹는 음수량이 너무 적은 경우에 이럴 수 있어서 음수량을 늘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좀 해보실 필요성도 있고, 두 번째는 식이섬유 같은 것들이 좀 결핍이 되어 있을 수 있어서 식이섬유를 보충할 수 있는 영양제나 이러한 식이섬유가 들어있는 전용 사료로 변경을 해주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거대 결장과 같은 질환이 생겨서 변비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엑스레이 촬영과 같은 것들을 통해서 진단 후에 적절한 처방을 받으시는 것이 또 필요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운동성이 저하가 돼서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러한 스트레스성 변비를 유발할 만한 다른 원인이 없는지 확인이 좀 필요하고, 또 하나는 수의사의 역할이긴 한데 혹시나 아이가 관리받고 있는 질환 때문에 처방되고 있는 약이 있다면 이러한 처방약 중에 변비를 유발할 수 있는 약은 없는지를 확인해서 이러한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처방으로 변경하는 노력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묽은 변 같은 경우에는 네. 몇 점부터 좀 관리가 필요한 변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사실 점수로 치면 2번이 정상적인 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건 2번의 변을 보다가 어쩌다 한번 뭐 3번, 4번을 변을 봤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뭐 안 먹던 간식을 먹거나 그런 경우에는 어쩌다 한번 3번, 4번도 충분히 보일 수는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러한 원인이 해소됐을 때 다시 2번으로 돌아가는지가 중요하고, 주된 변 상태가 2번인 게 중요합니다. 한 번이라도 뭐 2번이 아닌 변을 보거나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다만 7번과 같은 변은 한 번이라도 문제가 좀 될 수 있고, 최소한 3점에서 4점 이상의 변이 지속적으로 보인다고 하면 그건 원인을 찾아서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6번에서 7번 같은 경우에 수분의 함량이 많은 수양성 설사거든요. 보통 이런 수양성 설사 같은 경우에는 소장성 설사일 때 많이 보이는 편이에요. 소장에 염증이 생겼을 때 보통 이제 특징이 분변의 횟수는 많아지지 않는데 한 번 또는 두 번의 변을 보다가 다량의 수양성 변을 본다는 게 좀 특징이 좀 있을 수 있고, 대장성 설사 같은 경우는 양상이 조금 달라요. 대장성 설사 같은 경우에는 분변의 횟수를 굉장히 여러 번 보는 편, 한 번에도 뭐 대여섯 번 볼 수 있고 하루에 10번 이상 볼 수도 있고, 그 변에서 점액질이 묻어 나오거나 혈액이 포함되는 것들이 이제 대장성 설사의 특징이긴 합니다.
지금 이 점수는 말씀드렸던 수분의 함량만 표현이 된 거고, 분변을 평가하실 때는 이러한 수분의 함량뿐만 아니라 색깔도 좀 필요하고 혈액이 섞여 나오진 않는지 이런 것들도 판단을 하실 좀 필요성이 있고, 혈액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대장성 설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변에 혈액이 묻어나와서 빨갛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가끔 보다 보면 분변의 색깔이 매우 까맣게 나오는 흑색변을 볼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위나 소장 쪽에서 출혈이 있는 상황인데, 이 역시도 혈변의 일종이지만 흔히 이제 너무 검은색으로 나오기 때문에 흑색변이라고 하게 되고, 흑색변은 위나 소장에서 나온 출혈이 소화액에 의해서 검은색으로 변하기 때문에 검은색으로 변이 나오는 거예요. 이 역시도 출혈이 있다고 봐주셔야 됩니다. 가끔 분변의 색깔을 보다 매우 하얗게 보는 변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석회화된 변을 보는 경우고, 생식을 하거나 혹은 이제 뭐 뼈간식을 먹었을 때 보통 하얗게 보일 수도 있어요. 문제가 있는 색깔은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죠. 흰색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유가 있을 때 흰색변을 본다라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간식으로 뼈간식을 먹었거나 지금 뼈가 포함된 생식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약간 하얗게 된 석회화된 변을 보는 것이 정상이긴 합니다. 또 하나는 흰색변이라고 표현을 하긴 좀 어렵긴 하고, 밝은 색의 노란색 변을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진에서 보이는 변은 수분 함량으로 보면 6점 이상의 변이거든요. 약 6점 정도의 변일 것 같은데, 수의사인 제가 봤을 때는 이 형태도 문제지만 색깔에도 문제가 있어 보여요. 일반적인 변 색깔보다 굉장히 좀 밝고 노랗고 기름지거든요. 이거는 이제 지방변이라고 하는데, 소화액이 잘 분비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특징일 수 있어요. 췌장 외분비 기능 저하가 있는 아이들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분변의 특징이고, 췌장 외분비 기능이라고 하는 거는 소화액을 분비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소화액이 잘 분비되지 않을 때 지방이 잘 분해되지 않아서 나타나는 지방변의 특징이긴 한데, 이러한 췌장 외분비 기능 부전이라고 하는 EPI라고 하는 질환은 보통은 대형견에서 호발하거든요. 하지만 소형견에서 없는 건 아니에요. 제 환자 중에는 최근에는 요크셔테리어의 아이가, 나이도 좀 있는 아이인데 밥도 잘 먹고 변도 잘 보는데 체중이 계속 빠진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니까 밥은 정말 주는 대로 먹는데요. 밥을 많이 먹으니까 변도 자주 본다 하셨거든요. 변도 10번 이상 본다 하셨는데, 심지어 그 변이 수분 함량이 높은 연변이나 설사도 아니고 잘 본다고 하셨어요. 근데 계속 체중이 빠진다고 해서 제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저희가 이제 검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엑스레이랑 초음파랑 혈액 검사를 하고, 검사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 아이가 좀 대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병원에서. 근데 대기를 하고 있는 동안에 변을 봤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사진과 같이 굉장히 기름진 노란색의 변을 봐서 소형견이지만 EPI라고 하는 췌장 외분비 기능 부전이지 않을까라고 의심이 되었고, EPI를 진단할 수 있는 TLI 수치를 검사했더니 그 수치가 매우 낮게 측정이 됐거든요. 이 아이는 췌장이 소화액을 잘 만들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처방은 아무래도 지방이 조금 적은 사료를 급여하면서 지방을 분해할 수 있는 지방 분해 효소제를 저희가 처방을 하는 게 치료가 됐고, 그걸 먹으면서 이 지방변이 없어지면서 분변의 색깔도 좀 좋아지고, 하루에 10번씩 보던 분변도 좀 횟수도 줄어지면서 다시 이제 살이 찌는 상황이 됐거든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보호자님께서는 변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못 하셨는데, 색깔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셨고, 수의사는 제가 봤을 때는 변 색깔이 이상해서 그 질환을 의심해서 진단하고 치료를 한 케이스고요. 밥을 워낙 자주 잘 먹어서 변을 많이 봤다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는 소화가 안 된 변이 자주 나와서 계속 배가 고팠던 거예요. 그러니까 변을 너무 많이 봐서 밥을 많이 먹었던 거지, 밥을 많이 먹어서 변을 많이 봤던 상황이 아닌 거죠. 흡수가 잘 되지 않아서 체중이 빠지고 공복감을 계속 느끼니까 아이가 밥을 많이 먹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치료가 되면서 밥을 먹는 양도 좀 줄어들었습니다. 변의 상태를 보고 질환을 의심할 수 있었던 대표적인 케이스가 될 수 있고요. 그럼 또 초록 색깔 변을 네. 보는 경우도 있다. 초록색 변을 보는 경우도 종종 있고, 제 경험에 따르면 초록색 변을 보는 가장 큰 원인은 산책 중에 풀을 뜯어먹는 경우에 초록색 변을 가장 많이 본 것 같아요. 네, 풀을 뜯어먹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어떤 아이들은 산책 중에 특정 풀에 관심이 있어서 계속 먹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뭔가 잘못 먹으면 자기가 소화가 안 될 것 같아서 구토를 하고 싶으면 꼭 이상한 풀을 먹고 토를 한다고 말씀하시는 보호자님도 계셨어요. 그래서 녹색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이제 식물, 풀을 포함한 식물을 먹어서 생기는 경우가 좀 많았었고, 또 하나는 이 녹색이 담즙이 포함된 변일 수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원인 때문에 소화관 내에 음식물이 정체되는 시간이 너무 짧아서 그런 담즙이 나와서 녹색변을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녹색변을 본다라고 하면 그 역시도 이상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관련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데 풀 먹는 건 네. 그냥 놔둬도 되나요? 못 먹게 해야 돼요? 풀 먹는 건 좋은 습관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독성이 있는 풀이 있을 수 있고,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며칠 전에 태어난 아이인데, 이 아이는 산책하다가
화단에 들어가서 풀 주변을 좀 먹었대요. 근데 먹고 나서 아이가 심한 위장간염, 설사를 하면서 병원에 왔고 보니까 비료 중에 유박비료라는 게 있어요. 아주까리를 이용한 유박비료. 그러니까 보통 이제 화단이나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 보면 화단을 관리하기 위해서 비료를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예전에 유박비료를 많이 썼거든요. 근데 이러한 유박비료가 강아지들에게 매우 심각한 독성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화기 증상을 유발할 수 있으면 물론이고 그 안에 들어있는 성분이 일시적으로 간에서 알부민이라고 하는 단백질을 합성하는 것을 저해해서 저알부민 혈증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매우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어서 실제로 예전에는 많은 아이들이 산책 중에 유박비료를 먹고 사망한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최근에는 이러한 것들이 많이 좀 널리 알려져서 이제 아이들에게 해가 되지 않는 비료를 선정해서 많이 쓰시는 걸로 알고 있었고 예전에는 제가 유박비료를 먹고 오는 경우를 많이 경험했는데 최근에는 유박비료를 먹고 오는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지난주에 아이가 왔었고 보호자님께서 뭐 비료 같은 거를 먹은 것 같다, 먹는 걸 보신 것 같다라고 했고 실제로 유박비료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했지만 한번 알아봐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이제 관리하시는 분께 문의를 해보니까 실제로 유박비료를 사용을 하셨더라고요. 뭐 일부러 사용하신 건 아니겠지만 굉장히 아이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고 앞으로는 그 비료를 사용하지 않도록 제가 또 안내를 드리긴 했거든요. 풀 먹는 건 좋은 습관은 아니죠. 독성 있는 풀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에는 어떤 개념이 좀 있냐면 장내 미생물 세균총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장 안에는 세균이 충분히 풍부하게 있어야 해요. 이 세균에는 크게 소화에 도움이 되는 유익균이 있고 도움이 되지 않는 유해균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상 세균총은 유익균은 많게 유해균은 적게 유지가 되어 있는 상태가 좋은 건강한 장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떤 원인 때문에 이 정상 세균총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유익균이 줄어들고 유해균이 많이 증가를 하게 되면 지속적인 염증의 상태, 만성장병증의 상태로 이어질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치료제로 유산균이라던가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되죠. 근데 이러한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경우에도 다른 품종에서 유래한 유산균보다 개에서 유래한 유산균이 훨씬 더 효과가 좋다라는 연구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같은 품종에서 유래한 유산균 같은 것들을 사용하시는 것들이 훨씬 더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장내 미생물 불균형이 얼마나 되는지를 검사해 볼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분변을 가지고 실험실로 검사 의뢰를 하면 이런 디스바이오시스 인덱스라고 해서 장내 미생물 불균형의 점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고 현재 장 상태가 어떤지를 의심해 볼 수 있는 검사도 있습니다. 이러한 검사를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특정 사료를 먹었을 때 이러한 불균형 지수가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유산균을 먹었을 때 불균형 지수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모니터링 하는 것도 변 상태는 양호하지만 실제로는 불균형이 있는 상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근데 댓글에 좀 웃긴 댓글이 있어. 강아지가 반지를 삼켰대요. 네. 근데 그거를 네. 응가에서 다시 찾을 수 있느냐? 종종 있어요. 최근에도 있었어요. 그래요? 네, 최근에도 있었고 반지도 있고 가장 최근은 동전을 먹고 왔어요. 먹는 걸 보셨대요. 진단은 너무 쉽죠. 보호자님이 먹었다는 걸 보시기도 했고 엑스레이를 찍으면 동전 너무 크게 잘 나오고 반지도 잘 나오고 그러면 저희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위 안에 있으면 인위적으로 구토를 유발하는 방법이 있어요. 위 안에 있으면 토하면서 그 구토 내용물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이가 체구나 체중이 얼마나 되는지를 봐요. 예를 들어서 대형견이다. 대형견이 반지 먹었다 하면 변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같아요. 수월하게. 장 직경의 사이즈보다 반지가 보통 작으니까. 만약에 뭐 1.5kg의 치어 아이다. 그러면 위에서 장으로 안 넘어갈 가능성도 있고 장으로 넘어갔을 때 그 장을 막을 수도 있거든요. 폐색을 유발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구토를 유발해서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이제 짧은 잠깐의 마취로 내시경을 통해서 제거할 수도 있죠. 그리고 혹시나 병원에 와서 엑스레이를 찍어봤는데 위가 아니라 이미 소장으로 넘어갔다라고 한다면 좀 기다려볼 것 같기는 하고요. 엑스레이를 찍어봤는데 이미 대장으로 넘어갔다라고 하면 그 좁은 소장까지 다 넘어간 거기 때문에 대장까지 그럼 반드시 변으로 나올 거고 그거는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삼켰을 때 그래도 병원에 한번 내원은 해보는 게 좋겠네요. 그럼 해보시는 게 좋고 경우에 따라서는 판단했을 때 폐색을 유발할 만한 거는 빠르게 제거를 해주는 게 좋죠. 소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저희가 이제 구토나 그 내시경을 통해서 빠르게 제거할 수는 없으니까 변으로 기다리거나 혹은 막히면 증상이 나타나니까 그때 또 개복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먹은 상황이고 먹은 지 얼마 안 됐다 그러면 빠르게 조치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적도 있어요. 이거는 시간이 좀 됐는데 이것도 최근에는 덜 발생하는데 강아지가 빈혈이 있어서 검사를 해봤더니 엑스레이 상에서 위 안에 단추가 있었어요. 겨울철에 입는 외투의 단추. 근데 먹을 수 있죠?
근데 이게 과연 빈혈과 연관성이 있을까? 봤더니 그 단추의 성분이 아연이었어요. 아연 중독으로 아이가 빈혈이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간단하게 내시용으로 제거를 해주면서 빈혈이 해소되는 적도 있어요. 최근에는 제가 알기로는 또 이러한 아연 성분으로 단추를 잘 안 만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예전엔 동전에 대해서도 중독 증상이 있었던 걸로 잘 알고 있고, 네. 굴이나 아연으로 이루어진 것들은 먹었을 때 위내에 정체하면서 흡수돼서 구리 중독이나 아연 중독을 유발할 수 있어요. 어쨌든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은 항상 변을 치워주기는 하니까 한 번씩 확인해보면 좋기는 하죠. 네, 변 상태를 보시면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분변 점수를 보시고 혹시나 나는 아이의 변 상태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2점이 아니라 3.4점이었거나 혹은 1점이었거나 아니면 색깔이 너무 밝거나 하는 경우에는 수의사와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